아마 이 방송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18년 경기 성남의 폭력 조직을 다루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폭력 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이거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프로그램 담당 PD와 직접 통화해 사실 무근임을 주장했지만 저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화 드렸는데 이후 해당 의혹은 정치인 이재명을 공격하는 소재로 끊임없이 재생산됐습니다.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하지만 최근 해당 의혹을 유포한 장영하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 싶다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의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 요구에 대한 언론노조 SBS 본부의 반발, 그리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을 둘러싼 사건들은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고 의혹의 근거는 취약하며 의혹 제기자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유사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까요? 미국과 유럽의 언론학은 이를 책임 없는 의혹 보도, 검증되지 않는 주장에 의존한 프레이밍으로 규정합니다. 미국 전문 언론인 협회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는 분명히 말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말고 보도했다면 반드시 책임져라. 또 오프컴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언론 자유와 동일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화되고 책임은 사라졌습니다. 더 문제적인 것은 적반하장격 태도입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사과 요구가 나오면 사실 여부를 돌아보기보다는 워터게이트에 비유하질 않나,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섭니다. 이는 학문적으로 권력 역전 프레이밍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노종면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구조가 반복되면 진실은 흐려지고 책임은 사라지고 결국 시민만 혼란 속에 남게 됩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으니까 힘을 받는 것이지, 만약에 인기가 없는 사람이, 게다가 악마화된 사람이 그런 사과 요구를 하면은 먹히긴 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상대가 김어준 씨 같은 정말 이 신자를 넘어 환자에 가까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스피커라면 말입니다. 자, 익명성에 기대어 제기된 의혹, 불충분한 근거,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외주화, 정치권 내부에서도 근거도 없고 사고도 없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를 향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말입니다. 이쯤 되면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일은 거듭되는가? 그 답은 정치권의 선택적 침묵에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태도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정 대표는 그동안 김어준 씨 발언과 영향력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옹호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 공론장을 흔들고 정치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집권 여당의 대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방조입니다. 더 나아가 선택적 침묵은 결국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특정 스피커의 영향력을 의식해서 원칙을 유보하는 순간 공론장은 무너집니다. 언론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가 그것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혼란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허위 보도와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우리 김어준 총수님 돈 많으십니다. 70억 건물 보유하고 있어요. 네, 책임을 돈으로 물려도 됩니다. 둘째, 플랫폼 전체로 책임을 확대해야 합니다. 방송이든 유튜브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매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소송으로 가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나는 기자가 아니다, 유튜버다, 이렇게 우겨대는 30년 경력의 어떤 레거시 출신 언론인도 있어요. 예, 그럴 땐 또 유튜버래요. 예. 셋째, 정치의 원칙 회복이 필요합니다. 같은 편이냐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시청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책임 없는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개혁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질투심 때문에 저러는 거다라고 떠들겠죠. 지각 없는 인간들이 말입니다. 예. 자, 언론은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을 전제로 한 공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층이 아니라 원칙을 대표해야 합니다. 자유를 말하기 전에 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언론도 정치도 더 이상 민주주의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